안녕하세요. 오대훈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나이로는 이제 21살이 됐고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도가 법제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해온 선생으로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매년 쉬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또 수많은 합격 제자분들 배출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보람도 느껴왔는데 올해가 20주년이 된 만큼 합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또 큰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합격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줄 어셈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해온 그런 어떤 연구의 산물이라고 할까요?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률을 더 높일까? 20회 시험에서 우리 실강 학생들이 85.7%라고 하는 높은 그런 합격률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95% 이상 합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목표를 담아가지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알고 가자. 핵심 기출 40선 위드 합격수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믿고 출발합니다. 오늘 강의의 그 순서는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를 소개하고 제가 어떻게 1급을 가르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둬왔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1회 시험 대비 제 강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먼 조언인데요. 이 교재와 이 강의를 왜 만들었는가? 이게 전부 이제 무료 교재고 무료 강의인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95% 이상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2002년인데요. 2002년은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노원구에서 근무했고 그 당시에는 노원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근처에 한국성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강의 의뢰가 있으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전학년 그리고 그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특강을 들으셨는데 그때 아마 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정규 강의로 그래서 1학기, 2학기 그리고 겨울 계절학기까지 저에게 맡기셨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었죠. 왜냐하면 기출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많이 막막했거든요. 그때 제가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회복지학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인식했고 제가 공무원 공부할 때부터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이름으로 제가 공무원 수험서도 이미 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을 믿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공책들을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사고 걔네들을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야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이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요청으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복지와 사람이라는 저의 카페인데 이 카페를 2003년 7월 1일에 개설을 했고 지금 한 2만 3천 명 정도인가 2만 3, 4천 명 정도가 회원으로 계시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시험 정보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등등 이러한 이제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또 저의 많은 조언들과 여러분들이 써준 엄청나게 많은 합격 수기 그리고 서로 간에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부터는 노량진 방문각
고시학원, 그 당시에는 남부고시학원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서 방문각 고시학원인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이상 제가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 시험이 1급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렵겠죠. 어려운데 거기에서 정상인데 1급 시험 합격시키는 거는 훨씬 더 아마 수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죠. 내가 잘 봐도 남이 더 잘 보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은 절대평가죠. 120점 이상만 맞으면 누구나 다 합격이거든요. 정말 합격시키기 쉽습니다. 다만 너무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 제가 좀 잔소리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해서 어셈TV 해가지고 방문각 사회복사 1급 어대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면은 거기에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강의 영상, 그 다음에 합격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또 합격 수기, 너무너무 좋은 합격 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써준 그러한 수기도 열심히 읽어드리고 또 제가 응원하고 이런 측면에서 뭔가 또 그 이벤트 영상도 올라갈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올해 20주년 맞이해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공이나 민간 저의 사회복지 실무 경력에 대한 그런 내용, 휴먼 장학금을 드리는 거, 저의 기부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휴먼 제자님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일단 요 이벤트 교재에 제가 얼마 안 되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줄여서 저의 주요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실어놨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만 가르치는 것보다 가끔은 제가 해온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거나 여러 가지 사회복사로서 갖춰야 될 마인드,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거나 다양한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부터 가르쳐온 선생인데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는 시험이라는 게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처음에 아무런 기출이 없는 그런 시험에서 제가 전공책들을 과목별로 여러 권씩 사고 걔네들을 비교, 똑같은 내용도 책마다 다르게 써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그럼 어느 게 더 맞는 얘기일까? 이 객관식 수험서는 말 그대로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야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1회 시험 합격률이 67.2%잖아요. 1회 시험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성서대학교 학생들은 83.3%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전체 합격률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지켰구나. 어디에서도 기본은 중요하구나. 그 정도만 해도 합격은 충분하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학교에 그 신문 있죠. 대학 신문에도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람 있었고 그런 제가 매년 1급을 강의해 왔고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이제 책도 1급 전용 책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의 책이 탄생을 하기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됐죠. 그래서 요번에 제 20회 시험 때 전체 합격률이 36.6%였어요. 근데 저하고 개월수로 7개월 동안 수업 일수로 하면은 42일 동안 함께 수업했던 우리 실강 제자분들, 그 실강 제자분들께서 85.7%가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끼리도 엄청난 환호, 엄청난 기쁨 함께 이제 누렸고요. 또 합격 수기를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7개월 동안을 이제 매주 주말에 수업을 얼굴을 보기 때문에 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 점수까지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90% 이상 출석, 중간에 뭐 회사 업무나 또는 뭐 경조사 또는 어디가 아프셔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출석 100%를 제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학원에 오시고, 실강이 뭐예요? 학원에 와서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90% 이상 출석하시고, 또 제가 다빈출, 이론, 또 핵심 요약 수업 때는 OX 문제를 매주 내거든요. 그 OX 문제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에 보면은 그 OX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건데, 그만큼 제가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오시고 또 OX 모의고사를 잘 보면 선생님이 또 현금으로 장학금도 주고, 그런 욕심이 생기고, 장학금을 타면 더 좋고, 장학금을 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급 시험에 합격할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 20주년 목표는 뭐라고요? 95% 이상 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0회 우리 휴먼 합격 제자님들의 주요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험 보시고 가채점 하시고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카페나 또 박물관 홈페이지에다가 그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100명이 올려주셨어요. 100명. 그래서 그 100명을 엑셀에 입력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23일에 합격 예정자 발표가 나고, 처음에는 안 알려주셨다가 합격 예정자 발표가 나고 나서 또 합격 수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142점 이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통계를 내게 되면 이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100명, 딱 이 100이라는 숫자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100명의 통계를 가지고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제자님들 중에서 최저 점수로 합격하신 분이 120점.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세상에? 120점 당연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이 183점입니다. 이번에 제20회 시험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이 186점입니다. 전국 수석이에요. 여러분은 1급 시험의 목표가 전국 수석입니까? 그러면 제 수업 열심히 복습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석하신 분은 제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써주신 합격 수기를 보면은 이론 강의 중심으로 하고, 100일 프로젝트인가? 그거 본인만의 그런 뭔가 구상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100일 프로젝트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론 강의가 제일 긴 강의고, 이론서가 제일 두꺼운 책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잠깐 넘겨보면은, 제 책이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맨 밑에 하나, 둘, 셋. 요게 이론서예요. 요게 이론서. 이론서인데, 다른 책하고 다 해도, 다른 그 출판사나 뭐, 그 학원에서 이제 만든 그러한 수험서를 보니까 제 책이 거의 2배 이하 정도로 적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뭐 합격은 물론이고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은 양의 책으로 한 10번 보는 거, 또는 많은 양의 책으로 5번 보는 거. 그럼 어느 게 더 점수가 잘 나올까요? 어느 게? 당연히 적은 양을 10번 보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 수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고,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책을 통해서 1차적으로 버려줘야 됩니다. 이건 수험가에서 일타가 되려면 제1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걸 버려주는 거. 일단 책에서 버려주고, 그 다음에 책의 구성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시험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내용들 있죠. 그러면 수업을 통해서 2차적으로 버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여기 지금 제가 공무원 시험하고 사회복사 1급 시험을 지금 뭔가 비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멘트 있잖아요. 공무원 시장에서 제가 정상의 자리에서 계속 10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공시생들이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버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는 고득점이 많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몇 점 목표로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낮아도 80점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85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려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받습니다. 커리대로 따라와갖고요. 그랬을 때 85에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도 많이 벌어졌는데 목표 달성하잖아요. 근데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리 시험 방식으로 120개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건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학습을 줄여야 된다. 저만큼만 공부해도 엄청나게 좋은 점 다시 한번 볼까요? 봐보세요. 지금 최저 최고를 참고하시는 것보단 평균 점수를 참고하시는 게 더 현명하죠. 100명의 평균 점수가 142개. 그러면 142개, 즉 142점입니다. 142점 받으면 마킹 실수를 혹시 몇 개 했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 그 100명의 합격생들 중에서 제 제자가 100명만 합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120점에서 129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격증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자격증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자격증 시험은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땄어 못 땄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점수가 높냐 낮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120점 이상이면 된 건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만약에 내가 120개 맞았거든요. 근데 가채점 해서 120개이긴 하지만 마킹 실수 하나라도 했으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좀 권하고 싶은 거예요. 좀 안정적인 합격. 마킹 실수를 대부분은 잘 안 하십니다. 근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킹 실수를 했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대다수가 어때요? 대다수가 이 안에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정해드리는 거가 저는 평균 80점, 즉 160점 이상이면 저는 고득점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뭐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좀 더 복습을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좀 더 잘 경청하시겠죠. 집중력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 항상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계시냐? 주로 제 수업 위주로 듣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보고 듣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하시더라고. 책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이 합격수기 보면은 교수님이 합격시켜줬다. 그게 뭔 소리냐면 저는 교수님 수업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왜? 책은 재미없다. 듣고 또 듣고. 근데 붙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좀 불안하니까 복습을 좀, 다빈치도 한번 하시고, 이론 수업도 한번 하시고, 기출도 한번 하시고, 또 핵심 영역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복습 한 번씩만 하시면 안정권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안정적인 합격. 그런데 제가 많이 줄여준 책으로. 참고로 올해 제 책, 21회 대비 제 책은 더 얇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로 적은 양의 책으로 반복만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 강의를 잘 듣는 거.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좀 강조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수험가의
강사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1차적인 사명입니다. 책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먼 사회복사 1급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분량의 교재와 강의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이것은 합격률로 충분히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회는 제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전략을 짰고 그래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 실강 학생들이 보통 70% 내외의 합격률이었는데 이번에 85.7로 올라간 거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는지 좀 이따 또 강조 드리겠지만 어쨌든 더 놀라운 사실은 21회 교재는 더 슬림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체 합격률보다 어셈 합격률이 확실히 높은 이유 두 번째 이유죠. 체계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요거 좀 이따 커리큘럼 보여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합격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 반복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오늘부터 진행될 이 무료 강의도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효과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서 바빠서 또는 공부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 보기 싫어도 적어도 내 수업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 눈 안 쳐다봐도 돼요. 목소리만이라도 제발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합격은 일단 하셔야죠. 시작하셨는데. 자, 그래서 수강생들 포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공 8과목을 시험 보잖아요. 제도적으로는 8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공 필수 8과목을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과목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수강생들 포기 안 하고 그 다음 한 과목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은 반찬 싫어 뭐 하는 아기들 있으면 때로는 달래서 먹이기도 하고 왜 몸에 좋은 거니까 때로는 좀 혼내서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몸에 좋은 음식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과목을 너무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합격 수기들을 이제 또 통계를 내잖아요. 내용 분석을 해보면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제 강의력입니다. 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뭔가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암기하게 도와드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강의력으로 표현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 명확한 전달력, 제가 직접 말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뭐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수많은 그런 피드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도를 구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자, 버릴 거. 그 다음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만 보면 되는 거.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일단 책의 양을 줄이면서 1차적으로 버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2차적으로 버린다 그랬죠. 주로 버리는 거는 이론 수업할 때 제가 버려드립니다. 주로 버려드리는데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이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버리는 거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갖는 분들 이거는 초반에만 그렇습니다. 제 수업 듣고 또 OX 모의고사도 보고 하다 보면은 버리자.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줄여드려도 8과목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아이고 땡큐. 선생님이 버려주면 확 지워버리고 나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셔야죠. 그 다음 제가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좋든 싫든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얘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하라는 거, 아무리 책이 줄여져 있고 제가 또 책 안에서도 버려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책은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을 100%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반드시 하라는 거를 나는 뭐 한 80%, 뭐 누구는 뭐 한 70% 한다? 그래도 안정적인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라는 거를 뭐 절반도 안 해. 맨날 뭐 게임하고 뭐 하고 놀고 하여튼 그래.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거를 많이 하려고 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업 중에 자, 고득점을 원하신다.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160점 이상이었죠. 제 개인적으로 정한 거예요. 160점 이상 고득점을 원한다. 또는 더 높여서 뭐 평균 90, 즉 180개 이상 상당히 높은 그런 고득점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보시고 굳이 뭐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버려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뭐죠? 제가 꼭 하라는 거, 제가 수업 때 설명해주고 또 암기화 시켜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100%면 너무 좋지만 100%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거. 그럼 얘네들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합격 수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셈만 믿고 따라가라. 최대한 하라는 대로 100%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따라가는 데까지 따라가 보려고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휴먼 장학금. 이거는 실강 수강생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실강이 인강보다 비싸죠. 그 대신 학원에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휴먼 장학금을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 벌써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 12월에 제가 휴먼 장학금을 만들고 엑셀에 입력을 하면서 기록 관리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현금으로 휴먼 장학금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실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금 자체와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들어드리는 휴먼 상장이 있어요. 액자에 꽂아서 만들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또 즐거운 담소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는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실강에서 OX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점수대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 보신 분이 몇 점이고 두 번째로 잘 보신 분이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점수를 확인시켜 드려요. 그랬을 때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휴먼 장학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믿음 가지시고 또는 아이고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실 때도 있고요. 부럽다. 나는 뭐 지방이어서 못 가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확인하면서 내가 뭐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잘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도 물론 열심히 가르치지만 때로는 조언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요. 때로는 잔소리도 좀 합니다. 어떨 때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 달래도 보고 때로는 조금 혼내도 보고 뭐 정말 때로는 좀 웃겨도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격 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뭐 직원분께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카페와 그다음 박물관 홈페이지는 합격 수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월등하게 많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정말 정성껏 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읽다가 뭐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여튼 너무 이제 좋은 내용들. 그래서 수험생들이 봤을 때 아이고 내가 1급 시작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지. 계속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되겠네.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동기부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가자. 시험장 가서 시험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 강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뭐 교재 내에 그 상세 일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7월부터 다빈출 코드를 합니다. 이게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일수로는 5일입니다. 5일이고 그 다음 또 이제 8월부터 10월 9일까지 이론 강의합니다. 이론 강의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9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수로는 18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이론 강의는 9주, 그 다음에 핵심 기출문제 분석 특강은 5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주 주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일수로는 10일입니다. 그 다음 핵심 요약 정리는 4주간 진행합니다. 4주간. 이것도 매주 주말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일간 진행을 해요. 8일. 그 다음 실전 대비 최종 모의고사는 시험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는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 바로 다음 날 제가 해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격 제자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마지막에 드리는 저의 꿀팁 조언이 있어요. 2페이지짜리 한 장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최종 조언을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면은 5일, 그 다음에 18일, 10일, 그 다음에 8일,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건 하루거든요. 마지막에 하루. 이걸 합치면 42일 정도 될 거예요. 42일. 근데 개월수로는 한 7개월 정도 돼요. 개월수로는 7개월 정도 되는데 실제로 만나는 날은 42일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이 수업 시간이긴 한데 쉬는 시간을 빼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수업하는 게 한 4시간 20분 내외 정도가 됩니다. 보통 하루에 수업하는 게 총 4시간 20분 내외가 보통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만 보면은 무슨 새로운 강의가 생기는 건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핵심 기출 40선, 그래서 20회 문제 중에서 40문제를 제가 엄선해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1차 중요한 공부를 하셨죠. 문제 수는 40문제지만 실제로는 60문제 이상을 공부하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대한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험에 매년 나오거나 또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합격률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오랜 기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무료 강의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다빈출 코드는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80문제를 제가 엄선했고요. 일부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제가 출제한 문제도 섞여 있는데 그 80문제면은 실질적으로는 100문제 이상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빈출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중요한 내용을 벌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0선, 이 해설 강의에 나왔던 내용이 저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복습 효과가 달라져요. 그렇게 다빈출 코드를 또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방대한 이론 들어오죠. 그럼 이론 수업할 때마다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 다빈출이나 그 다음에 그 핵심 40문제 이거 한 거에서 내가 와 저거 들은 거다. 기뻐요. 그냥 방대한 양으로 바로 들어가면 막막합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너무나 반갑고 기분 좋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휴먼 장학금도 목표로 하시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또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출문제도 전체 기출문제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것만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자라는 거고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또 풀어보고 해설 읽고 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핵심 요약 정리 수업을 하죠. 마지막에 이 책으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제자님들이 단권화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만 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드린
OX 문제 있죠? 그거 빠르게 보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마무리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출제한 200문제를 현장에서 보고 마지막 해설을 듣고 꿀팁을 받아서 시험장에 가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다 뭐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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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그래서 중요한 거를 까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교재 양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 저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집중해서 듣는 거. 기왕이면 보면서 들으면 더 좋을 건데 어쨌든 개인차가 또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또 방문각, 또 학원과도 논의를 좀 했고 그렇게 해서 뭐 다시는 오지 않을 휴먼 그리고 빅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혜택이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수강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거. 이게 실강, 인강 할 거 없이 수강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거가 아마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20주년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휴먼, 마스크, 뭐 USB, 뭐가 있었죠? 스터디 플래너, 그리고 또 물티슈, 뭐 이런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데나 또는 생활하시는데 유용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깨알 선물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문구용품을 드려요. 제가 이제 문구용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데 스트레스 풀러 저는 막 문구점 가서 이렇게 막 볼펜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게 제 또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일단 휴먼 동기부여 노트는 제가 제작한 책이 있고요. 동기부여 노트인데 아주 얇아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용도로 쓰시면 되고 그 안에는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뭐 형광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뭐 삼색 볼펜, 뭐 포스트잇 뭐 등등의 문구용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강료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실강 들으신 분들은 휴먼 장학금 너무나 큰 이벤트죠.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OX예요. OX 오지선도 아닙니다. OX 8점 이상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8점 이상이면 3만 원, 85점 이상이면 5만 원, 90점 이상이면 7만 원, 그리고 95점 이상이면 10만 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빈출 이론, 그리고 핵심 요약 때 이게 OX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이죠. 그리고 핵심 기출문제 분석 특강 때는 개근상을 드려요. 개근상. 그렇게 해서 개근상은 또 3만 원이거든요. 문화상품권 3만 원인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최고점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장학금으로 33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는 수강료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그만큼 나의 사회복지학 실력이 늘고 자존감 향상되고 사회복사로서 갖춰야 될 전문적인 지식을 튼튼히 하고 뭐 이거를 일석매조라고 할까요? 하여튼 너무너무나 좋은 그러한 이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요. 휴먼 조언이고요. 제가 아까 이 책을 만들고 강의를 만든 이유는 합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강 기준으로 85.7% 합격을 했는데 20주년을 맞이하고 제 21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목표는 95% 이상 합격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효율적인 합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효율을 푸시면 돼요. 최대한 덜 공부하고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합격하시는 거죠. 반드시 합격하는 거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합격이라는 거는 불안 120개, 121개 이렇게 불안이 아니라 적어도 130개 이상 안정적인 합격을 추구합니다. 아까 점수대 보셨죠? 대부분이 130에서 159개에 속하고 있죠. 물론 그 이상이면 더 좋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합격을 해서 1급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2급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80% 내외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협회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1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15%에서 20%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더 차별화가 되는 중요한 또 이유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95% 이상 합격 목표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무료 강의다. 무료 강의. 그렇게 해서 인강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저 합격했어요, 뭐 저 떨어졌어요,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교재와 무료 강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들으십시오. 듣는 건 제 강의죠.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 다음 최대한 많이 보십시오. 보는 건 두 가지죠. 강의를 들으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 교재, 무료 교재를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무료로 드리는 교재, 또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인데 뭐 열심히 가르쳤겠어? 뭐 무료인데 뭐 잘 책을 썼겠어? 그 자체가 위험한 거고, 또 무료라고 하면은 일단은 받아놔요. 일단은 받아놓고 안 봐요. 안 듣고. 그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를 먹지는 않고 싸간 다음에 음식이 썩을 때까지 그냥 둬.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절대 무료 교재, 뭐 무료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안 가르치거나 뭐 대충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휴먼 사회복지학 선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고, 또 그 안에는 또 합격 수기도 물론 담겨져 있고, 또 열심히 강의를 통해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본격적인 1급 준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하면, 야,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면 느끼실 겁니다. 자, 너무나도 적은 분량의 이 책과 강의를 최대한 많이 듣고 보면 나중에 다빈치를 시작하고 또는 이론 강의 시작하고 하잖아요. 해놓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냥 바로 이론 강의 들어오신 분들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때 평생교육원, 즉 학점은행 기관을 통해서 2급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 이건 제가 제자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그분들 중에는 강의를 틀어놓고 실제로 안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또 과제를 할 때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선생한테 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시험 볼 때도 오픈북, 사실상 오픈북이죠. 오픈북.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본 실력들이 너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이론 강의를 시작한다? 아유, 그러면 진짜 막막합니다. 끝도 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를 미리 해놓고 좀 넓히고, 그리고 이론 강의 가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제 얘기도 좀 했고 어필도 좀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이제 무료이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이 책과 이 강의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지식사회에서 좋고, 또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 기분 좋고 자신감 올라가고 여러모로 득이 되니까 최대한 많이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강에서부터는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